안녕하세요. 아이러브9입니다. 오늘 저 진짜 오랫동안 기다려온 날이 드디어 왔어요.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. 오늘 이 영상 후회 안 하실 거예요. 자,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. 2026년 5월 21일 오늘 스페이스X가 스타쉽의 12번째 통합비행 시험, 즉 IFT-12를 진행합니다. 그냥 또 로켓 하나 날리는 거 아니냐고요? 절대 아닙니다. 오늘 이 발사는 스타쉽 프로그램 역사 전체를 통틀어 구조가 가장 크게 바뀐 버전, 바로 스타쉽 V3의 공식 데뷔 무대입니다. 스타쉽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생각해보면요, 이 로켓은 계속 진화해왔어요. 첫 번째, 두 번째 시험 비행에서는 폭발도 하고 산산조각도 났죠. 그러다 점점 안정적으로 비행하게 되고 창이 열리는 시간이 있고 그 창은 90분 동안 유효합니다. 90분 안에 문제가 없으면 발사되는 거고, 그 안에 기상이 나빠지거나 기술 점검에서 이상이 나오면 그날은 스크럽, 즉 취소가 될 수 있어요. 우주 발사가 원래 그렇거든요. 나사든 스페이스X든 발사 당일 스케줄은 언제나 유동적입니다. 발사 직전까지 엔지니어들이 계속 시스템 상태를 체크하고 발사 지점 상공의 구름 높이나 바람 속도 같은 기상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요. 한 가지라도 기준치를 벗어나면 주저없이 카운트다운을 멈춥니다. 그게 바로 우주 발사가 영화처럼 198 카운트다운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예요. 라이브 스트리밍은 스페이스X 공식 유튜브 채널, 스페이스X 공식 홈페이지, 그리고 X 플랫폼의 스페이스X 계정에서 볼 수 있어요. 중요한 건 공식 웹캐스트가 실제 발사 예정 시각보다 약 45분 전에 시작된다는 거예요. 그냥 딱 5시 30분에 켜면 이미 중요한 설명들 다 놓칩니다. 45분 여유 두고 미리 켜두세요. 이제 진짜 핵심 V3가 뭐가 다른지 얘기해 볼게요. 스타쉽 V3는 단순히 이전 버전에 살을 좀 붙인 게 아닙니다. 공식 설명에 따르면 더 크고 구조적으로 대폭 개선됐으며 연료 탑재량도 늘어났어요.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. 바로 엔진입니다. 기존 랩터 엔진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랩터 3 엔진이 V3에 탑재됩니다. 랩터 엔진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풀플로우 스테이지드 연소 사이클 엔진 중 하나로 꼽혀왔는데 거기서 또 한 번 진화를 이뤄낸 거예요. 스타쉽은 위에 있는 상단 우주선과 아래에서 밀어 올리는 슈퍼 헤비 부스터로 구성되는데요. IFT-12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 차세대 버전으로 교체됩니다. 그 말은 즉 엔진부터 구조체까지 전부 새로 설계한 조합이 처음으로 하늘을 날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게 있어요. 발사 장소입니다. IFT-12는 기존 발사 패드가 아닌 텍사스주 보카치카에 위치한 스타베이스에 새로 건설된 패드 2, 즉 패드 위에서 처음으로 발사됩니다. 스타베이스는 스페이스X가 스타쉽 전용으로 구축 중인 사실상의 우주항이에요. 패드 U가 이번에 처음으로 실제 발사에 투입되는 거라 이것만 해도 역사적인 첫 기록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죠. 자, 그러면 이번 비행에서 스페이스X가 구체적으로 뭘 테스트하는지 살펴볼게요. 우선 슈퍼 헤비 부스터 이야기부터 해야 해요. 이번 IFT-22에서 스페이스X는 부스터를 잡지 않습니다. 이전 비행에서 발사대 팔로 부스터를 공중에서 잡아채는 기술을 보여줬는데 V3는 완전히 새로운 설계라 이번엔 그 캐치를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. 대신 부스터는 멕시코만 상공에서 안전하게 소진되고 바다 위에 수면 착수한 뒤 회수됩니다. 새로 만든 하드웨어를 처음 날릴 때 가장 위험한 도박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시도하는 것이거든요. 스페이스X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번엔 부스터는 보수적으로 가는 거예요. 반면 스타쉽 상단 우주선은 이번 비행에서 꽤 많은 것을 테스트합니다. 가장 눈에 띄는 건 페이로드 시뮬레이터 배치 시험이에요. 실제 스타링크 위성 모양과 크기를 본뜬 시뮬레이터 20개를 우주선 내부에 실어 올린 다음 비행 중에 배치하는 과정을 검증하는 거예요. 스타쉽이 결국 실용적인 화물 운반선으로 쓰이려면 이 배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거든요. 그냥 날아다니는 것에서 실제로 뭔가를 내보낼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첫 실증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 20개 시뮬레이터 중에서 2개는 좀 특별해요. 이 2개는 스타쉽의 열 차폐 타일, 그러니까 히트실드를 스캔하도록 개조된 거예요. 스타쉽이 대기권에 재돌입할 때 타일 상태를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그 데이터를 스페이스X 지상팀으로 생중계합니다. 재돌입은 로켓 비행 전 과정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이에요. 온도가 수천 도까지 올라가고 공기 밀도가 급격하게 달라지면서 엄청난 압력과 열이 동시에 가해지거든요. 그 상황에서 타일이 어떻게 버티는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다면 다음 비행에서 개선할 포인트를 훨씬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어요. 여기서 더 나아가 스페이스X 팀은 열 타일 하나를 의도적으로 제거했습니다. 타일이 하나 빠진 상태로 재돌입하면 그 부위에 얼마나 큰 공력 하중과 열 능력이 걸리는지 직접 측정하려는 거예요. 언뜻 보면 일부러 구멍을 내서 날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아주 영리한 공학적 판단이에요. 미지의 시나리오를 통제된 방식으로 실험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타일 탈락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미리 알 수 있거든요.
마지막으로 대기권 재돌입 단계에서 스타쉽은 뱅킹 기동을 수행합니다. 뱅킹 재돌입 기동이란 우주선이 재돌입하면서 몸을 기울이며 방향을 바꾸는 동작이에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래의 스타쉽이 스타베이스 발사대로 돌아와서 젓가락팔에 잡히려면 정확한 궤적으로 날아와야 하거든요. 이번 비행에서 그 궤적과 기동 방식을 실제로 시험해보는 겁니다. 바다에 착수하기 직전까지 그 기동을 수행한 뒤 스플래시다운으로 마무리해요. 정리하면 오늘 IFT-12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렇습니다. 완전히 새로운 V3 스타쉽과 슈퍼헤비가 처음으로 날고 랩터 3 엔진이 실전에서 처음으로 점화되고 패드2가 첫 발사를 맞이하고 20개 스타링크 위성 시뮬레이터가 배치되고 그중 2개는 열차폐 타일을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타일 하나가 의도적으로 제거된 상태에서 재돌입이 이루어지고 뱅킹 재돌입 기동이 처음으로 시험됩니다. 이 모든 게 단 한 번의 비행에서 동시에 일어나요. 스페이스X가 스타쉽을 개발하는 방식이 이래요. 조금씩 고쳐서 날리고 데이터 모으고 또 크게 바꿔서 다시 날리는 거예요. 완벽한 설계를 책상에서 완성하고 날리는 게 아니라 날리면서 완성해가는 거죠. 그게 무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양의 실제 데이터를 가장 빠른 속도로 축적하는 방법이에요. 오늘 발사가 잘 되길 바라면서 저도 라이브로 함께 지켜볼 예정입니다. 좋아요랑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발사 후에 총정리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